네, 잘했습니다. 고등 예비가죠. 여러분 정승의 영어 문법 오리엔테이션 강좌에 오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다가 영어가 어려우면 찾을 수 있는 승익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 강좌를 보는 친구들은요, 중3을 넘어가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일 건데요. 고등학교 영어가 중학교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좌에서 뭐 이 강좌 들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요 모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죠. 저와 함께요, 고등학교 영어가 어떤 것인지 오문오답, 백문백답 해주고 싶은데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 5개에 대해서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답을 하면서요 고등학교 영어 대비를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고3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제가요 SNS 상에서 고3 선배들이 이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막 모아요. 그 중에서 이건 뭘 물어본 거냐면은 언제가 제일 힘들었나, 고3까지 이렇게 영어를 쭉 공부해 오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압도적인 비율로 고1 때라는 답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맞춤법 같은 거 하나도 안 건드렸고요. 선배들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많았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고1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중학교 때 이 문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거나 영어를 마스터한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고등학교 때 막 너무 힘든 거죠. 제일 먼저 막 모의고사 쳤을 때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빈칸이라는 유형 자체도요, 중학교 때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 고등학교 때 만나게 되는 수능의 독해, 유형 같은 거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또 힘들고, 이 중학교 때는 봐봐요, 본문만 외우면은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중학생이라면은 이제 고등학교 아직 안 갔다면은 성적 잘 나왔잖아요. 절대평가 A등급, 못해도 B등급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요, 정말 다른 성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좌절하게 되는 거죠. 자, 빅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말 수많은 선배들이요, 고1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그러면은 뭔가가 있겠죠. 뭐가 있느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다를 거 아닙니까? 그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선배들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뭐가 다른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중학영어와 고등영어 이렇게 다릅니다. 중학교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의 문장들이 좀 짧아요. 그리고요, 본문도 길지 않아요. 물론 뭐 중학생일 때는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겠지만 고등학교 와서 느낍니다. 그때 그게 정말 쉬운 거였구나, 내용이 많지 않았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외워가지고도요 1등급,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A등급이죠. 최고 등급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요 교과서 위주입니다. 교과서 중심의 수업이고요. 절대평가로 측정이 되는데요, A등급 받는 게 엄청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근데 고등학교는요, 교과서 문장이 기본적으로 엄청 길고요, 범위가 많아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요 교과서만 딱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학교에서는요, 부교재라 그래서요, 문제집 같은 걸 선정을 해가지고요, 시험 범위가 되게 많아요. 그 끝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할 게요, 너무나도 많아요. 중학교 때는 본문 2~3단원이었다면은 아예 고등학교는 그런 개념을 지우셔야 됩니다. 범위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절대평가 A등급 중학교 때 받아서 신났다면은 9등급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고등학교에서는 내 중학교 때 A등급이 고등학교에서 몇 등급일 것인가,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등급이 많이 떨어지죠. 자, 두 번째 질문. 수능 영어는요 절대평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쉽나요? 상대평가보다는 이제 절대평가는 90점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는 쉬운 것이 아닌가? 깔끔하게 2018년 11월에 치러진 수능을 우리는 2019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능이요 1등급 비율이요 5.3%입니다. 무슨 얘기냐? 90점을 넘은 사람이 100명 중에 5.3명. 그럼 나머지 95명은, 약 95명은 1등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점 넘은 사람은 5명밖에 없어, 100명 중에. 95명은 못 넘었어요. 여러분이 그 5명 안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요, 전국에서요, 전국을 100명으로 봤을 때요, 5명 안에 드는 실력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1등급은 절대로 초반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영어 정말 잘하는 애들 전국에 많을 거 아닙니까?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겁을 주는 거죠. 왜? 공부를 하시라고요. 수능 영어 얼마나 어렵나요? 자, 이걸 모를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하다가 수능 영어라 그러면은 그냥 나의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제대로 안 하셨을 수 있는데요. 갑니다. 고1 걸 가지고 왔어요. 고3 거 가지고 오면 너무 힘들까봐. 자, 지금 지문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잘 보시면요. 마침표가요. 한 개밖에 없는 한 문장입니다. 2014년이었고요. 고1 9월 모의고사의 22번 문제 이게 한 문장이라고요. 이런 문장 중학교에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긴 문장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고1 때 해야 된다고요. 지금 몇 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9월에 이거 될까요? 공부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건 또 뭐냐? 자, 이거는요. 정지화면 한번 하시고 한번 읽어봐요. 이게 수능에 나왔던 40번 문제의 한국말 해석인데 한국말로 보고도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결론은 어려워요. 정말 중학교 때와는 저도 중학교 교사를 했지만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등학교 과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내신과 수능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신은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 성적, 수능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 그 성적을 말하는 건데요. 뭘 공부해야 되느냐? 내신은요, 여러분들 대학 갈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래가지고요, 10명 중에 7명의 학생 정도가 요 전형으로 갑니다. 그걸 위해서 내신은 꼭 필요합니다. 수능은요, 정시로 가려면 수능 성적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학교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 수능 최저를 요구하거든요. 영어 1등급 받아라. 못해도 2등급 받아라. 요구합니다. 1, 2등급 안에 거의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상위권의 대학을 가려면요. 그럼 결국은 둘 다 해야 됩니다. 내신도 잡고요, 수능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크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지금 상황은요, 파악이 되셨나요? 이걸 빨리 파악할수록 좋아요. 중학교 때 A등급 또는 B등급 받았다 그래서 내 실력이 최상위권이냐?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되신다면요,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세요. EBSI 기출문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요, 고1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몇 점 나오는가? 상당히 많은 선배들이 중학교 A등급인데 고등학교 5등급이나 4등급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하도 많고요. 5등급이 평균이에요. 5등급에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요, EBSI만으로 영어를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느냐? 있어요. 자, 영어는요, 기초만 다 주면은 다 할 수 있어요. 단어, 영단어책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 외우셔야 되고요. 공지사항 보시면요, 여러분들 저의 패밀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면요, 외울 단어를 보내드립니다. 600개. 단어 외우세요. 문법이요. 자,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예비과정도 있고요. 또 EBSI에 좋은 문법 강좌들 너무 많아요. 그걸로 문법 다집니다. 그러면서 문장 해석도 열심히 연습을 해요. 고교 예비과정, 저와 함께하는 고등 예비과정 외에도요, 여러분들 많은 강좌 통해서요, 단어 외우고 문법 통해서 문장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수능에 적응을 해야죠. 유형별로 어떻게 독해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기출의 미래라는 강좌도 있고요. 또 많은 독해 강좌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없어요.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면서 문장 해석 정확하게 하고 유형별로 이거 어떻게 푸는 건가 적응하는 과정까지를 고1 때 마무리하시면은 정말 여러분들 고2, 고3은 즐겁게 보람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학교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요, 고1 때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은 빨리 출발해야죠. 자, 영어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가장 친절하게, 가장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우리 고등 예비과정 1강에서 바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불안하다, 빨리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요, 바로 저를 1강에서 만나시면 돼요. 오실 거죠?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